선생님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결혼이민 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비대면 교육 강의를 맡게 된 삼덕초 교사 장은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면 연수에서 알려드렸던 디지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실습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영상은 학생 참여형 도구 멘티미터, 슬라이도, 카웃의 사용 방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프로그램 활용에 앞서서 구글 크롬 로그인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사실 한 가지만 사용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개의 창을 띄운다거나 혹은 여러 개의 사이트에 내가 일일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교실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수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강의용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용으로 만들어둔 계정이거든요. 구글 크롬을 처음 여시면 이렇게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이 뜰 겁니다. 저는 미리 로그인해 놓은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강의에서 사용할 디지털 도구 강의에서 사용할 자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 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저는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글 크롬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추가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선생님께서 자주 쓰시는 구글 계정 또는 가능하면 개인 계정이랑 분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롬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쳐야 합니다. 그럼 동기화 사용 설정이라고 해서 이런 콘텐츠를 백업한다. 아까랑 여기 내용이 달라졌죠.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인데, 그럼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들, 제가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점 3개 보시면 북마크 및 목록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 현재 탭, 지금 뭐 구글 사이트를 넣고 싶다고 하면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네,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들을 추가해 두고요. 또 만약에 드라이브를 사용하신다면 드라이브에다가 PPT 자료 같은 것들을 올려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시고 이거를 다 썼다. 그러면 다시 크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 계정이 로그인된 계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라도 눌러서 로그인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싫으시면 한번 사용하고 더 이상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면 여기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삭제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주소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에 가서 연결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리 캔버스 같은 사이트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할 때 요 크롬 창을 열면 그냥 바로 미리 캔버스로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작업하는 일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멘티미터입니다. 멘티미터는 워드 클라우드가 강점인 프로그램이지요. 일단 멘티미터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멘티미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멘티미터를 대면 연수 때 실습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핸드폰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때 그날도 되게 당황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쿠키 설정 창이 갑자기 떴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한국어로 바꿀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창에서 이렇게 영어로 뜨면 오른쪽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를 번역한다. 항상 번역해 두시면 좀 편하겠죠. 다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한국어보다 나는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쓰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다른 언어 선택을 누르셔서 선생님이 편안한 언어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쿠키 사용창은 대부분 사이트에서 처음에 허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모두 수락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그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글 로그인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런데 구글 계정이 없다거나 구글 로그인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사용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 이메일로 가입하시려면 여기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역시 구글로 가입하기 있고 밑에 이제 구글이 아니라면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구글로 가입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이 뜰 겁니다. 자, 요거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아마 처음에 한 번만 비밀번호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구글 로그인 절대 싫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 성함을 집어 넣으시고 이메일, 그 다음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메일 인증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간 불편하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로그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멘티미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슬라이드로 넘어갈 건데 그 이유가 멘티미터가 최근에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50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슬라이드 한 개를 만들어서 이걸 아이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최대 수가 50이에요. 근데 그게 어, 한 수업마다, 한 슬라이드마다가 아니고, 전체 한 달, 이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 전체 한 달에 50명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세 반 정도 수업을 나간다 하시면 20명씩 세 반이면 6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는 두 반밖에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티미터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멘티미터를 대체할 수 있는 슬라이도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럼 멘티미터는 사실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워드 클라우드거든요.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맨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New 멘티를 클릭합니다. 대신 이 50명 제한이 걸리면서 슬라이드 개수나 그 다음에 이 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 개수나 전체 프로그램의 개수는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항상 20명 정도의 학생만 데리고 한다 하시면 멘티미터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불편하시면 번역 누르셔서 바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누르시면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대면 연수 때 이런 것들을 다 실습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워드 클라우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워드 클라우드는 수업을 열거나 정리할 때 자유로운 답변이 필요할 때 혹은 많은 학생들이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답변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할 때에 이 워드 클라우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워드 클라우드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으신 것을 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진짜로 내가 수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수업 초반에 분위기를 조금 풀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넣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오늘 수업에서 내가 제일 기대되는 것은 뭐 이런 내용들로 좀 편안하게 수업을 열거나 혹은 마지막에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는 정답이 없는 자유로운 답변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마에 보시면 뭐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건 필요하시면 써보시고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는 어, 많은 학생이 같은 답변을 하면 글자가 커지는, 구름처럼 커지는 기능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온라인에서 바로 들어와서 이 창을 켜고 아이들에게 바로 공유하겠다 하면 현재의 요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QR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편집에서 쇼 QR 코드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QR이 보이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수업에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름을 만드시고 이 참여 링크나 이 QR코드를 다운로드 하셔서 프레젠테이션 PPT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간단하게 멘티미터를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지금 멘티미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유료 버전이 아니면 참가자 수가 너무 적어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에는 슬라이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도입니다. 슬라이도는 멘티미터가 가진 제한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슬라이도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도 프로그램도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쿠키 허용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모두 허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금 자동으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번역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가입하기부터 한번 볼게요. 네, 역시 구글로 가입하실 수 있고 여기 이름이나 성, 그 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를 넣어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해보니까 그냥 이메일을 넣어도 따로 인증 없이 바로 계정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구글 가입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구글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의 어떤 수업 계정, 학교 계정 한 가지 넣어 놓으시고 항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로 그 로그인이나 가입을 할 때 처음에 항상 이런 허용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여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누르시고 네, 또
쿠키 창이 떴네요. 모두 허용. 처음에 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슬라이도를 사용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더 가깝겠네요. 그다음 뭐 수업도 하시고 회의나 행사, 강의 뭐 사용하시는 만큼 클릭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그다음 뭐 성취하고 싶으신 것도 선생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도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파워포인트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네, 그럼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시작 날짜랑 종료일이 있고요. 종료일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름은 선생님께서 편안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슬라이도는 멘티미터랑 굉장히 유사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Q&A나 여러 가지 선택하는 설문조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랭킹을 매기거나 오픈 텍스트처럼 긴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워드 클라우드고, 요 방법을 아시면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를 어, 중점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드 클라우드는 대부분 오픈형 질문, 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질문을 받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 말고 요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add 추가하셔서 여기에서 또 다른 거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픈 텍스트 처음에 단답으로 질문을 해보고 아이들이 자기 말로 길게 답변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렇게 추가하셔서 더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시면 청중 아이들에게 QR코드랑 그다음 숫자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도는 멘티미터랑 다르게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QR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창을 보여주시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들한테 창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접속해 볼게요. 아이들이 핸드폰처럼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편한 상황이면 여기에서 바로 QR을 찍는 게 제일 쉽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나 크롬북, 노트북처럼 그 사진 카메라가 앞쪽에만 있어서 사진 찍기가 어렵다 할 때는 차라리 슬라이도닷컴을 쳐서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숫자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로그인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뭐 하나이가 오늘 게임하는 것이 제일 기대된다 라고 보내면 이런 식으로 청중 화면에도 실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막 대답하는 걸 듣다 보니까 추가하고 싶어 하면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또 답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인사말 배우는 게 제일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워드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답변이 여러 개 나오면 글자가 구름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정으로 같은 답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나도 게임이 가장 기대돼. 그럼 지금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입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글자가 커집니다. 자, 아이들 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하실 때 이 슬라이도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PPT나 이런 데 넣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그래서 쉐어 버튼을 누르셔서 QR코드나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슬라이도 프로그램의 강점인 PPT,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슬라이도 기능의 최대 장점인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팀즈 또는 줌 같은 프로그램에서 슬라이도를 화면을 전환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선생님들 컴퓨터에 이렇게 파일이 생길 겁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면 그 파워포인트를 열어보셨을 때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도라고 홈에서 슬라이도라고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누르시면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로그인했던 계정으로 뜰 겁니다. 클릭. 네, 그럼 이전에 내가 만들어뒀던 슬라이드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수업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었잖아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질문이 두 개 있고 그거 외에 지금 새로 만들고 싶으면 더 추가해도 됩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질문을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요것을 만들었잖아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PPT 안에 슬라이드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시고요. X 하시고 나중에 수업하실 때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를 해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수업을 하시고 다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청중창 QR코드와 번호창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창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질문창이 생겨요. 이게 이 투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답변을 받지 않을 것인지 물어보는 창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답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슬라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보여드린 이 통합 기능이고요. 그 다음 100명까지 한 달에 100명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100명이 슬라이드 하나당 100명 혹은 한 달에 전체 100명의 개념이 아니고 수업 한 번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오픈해서 아이들이 100명의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것을 열었을 때 또 100명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상 수업 상황에서는 무제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이고요. 다만 멘티미터는 많은 아이들이 익숙하고 그다음 화면 구성이 슬라이도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생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 말고 랭킹이나 아니면 오픈 텍스트 같은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스스로 실습하시면서 골라보시면 필요한 것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카훗 프로그램입니다. 카훗은 퀴즈쇼, 게임쇼 형태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럼 카훗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시겠습니다. 사실 카웃은 제가 대면 연수 때 두 번이나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카웃 역시 처음 접속하시면 쿠키창이 뜹니다. 쿠키창 허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글 로그인 진행해 볼게요. 이제 로그인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호또 기본적으로 무료이긴 하지만요. 유료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료 계정에서 가능한 부분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생성을 눌러서 새로운 카훗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성기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빈 캔버스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웃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퀴즈와 진실 또는 거짓입니다. 요거는 참 거짓, 그러니까 OX 문제 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수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카웃은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내실 때 유용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수업을 복습하거나 혹은 이번 시간 수업을 정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다형 프로그램이 슬라이도나 멘티미터에도 있지만 카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카웃은 게임쇼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카웃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선다형 문제 한 가지 만들어 볼까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정답을 선생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시간을 몇 초 하실 건지 고르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45초에서 1분, 고학년이라면 30초에서 45초 사이를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점수도 선생님께서 두 배로 할 건지 포인트 없음으로 할 건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에서 점수 두 배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옵션에서 정답형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OX 문제도 한 개 만들어 볼까요?
틀린 명제를 제시했죠. 그럼 거짓이 정답이고 시간 제한 아까 30초에서 1분 말씀드렸는데 OX 같은 경우에는 20초에서 45초 사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제목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영어 수업이라고 해볼까요? 영어. 여기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미리 카웃을 만들어 놓고 수업 때 틀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선택하지 말고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날 다시 로그인을 해서 카웃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창이 뜨겠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선생님께서 만든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안 보이면 보통 내 폴더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어를 라이브 진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카우토피아라고 해서 섬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학급마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집어 넣으면서 누적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대부분 섬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겨울 연휴 모드, 강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클래식 모드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카웃은 최대 40명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카웃 역시도 이때 이 최대 40명 참가자 외에는 다른 인원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반에서 한 번 40명 하고 2교시에 2반에서 또 40명 하고 해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을 눌러볼게요. 그럼 핀 번호랑 QR코드가 함께 나옵니다. 아까처럼 카메라 있는 친구들은 QR코드로 들어오고 카메라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핀 번호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핀 번호로 들어올 때는 kahoot.it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핀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그럼 별명을 그냥 학생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QR로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 들어왔으면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크게 나오는데요. 학생 화면에서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학생 화면이고 왼쪽이 전체 화면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읽고 그 다음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3번이네요. 그 다음 지금 다른 친구가 아직 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답 인원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틀린 답을 골라볼게요. 자, 모든 친구들이 답을 다 하면 이렇게 결과가 뜨고 개인 결과는 이렇게 개인 창에 뜹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친구는 전체 화면을 보면서 자기 정답을 고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틀리고 다른 친구는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학생 창에 뜨고 전체 창에는 이렇게 인원이 뜹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가 뜨게 되고요. 다음 개인 결과는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에 못 든 친구들은 여기에서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게임쇼 형식으로 즐겨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라이브가 아니고 숙제로 제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라이브 진행 밑에 할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할당을 클릭하시면 기한을 선생님께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토피아를 사용하시면 여기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별명 생성기, 질문 타이머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별명 생성기를 설정하면은 아이들이 임의로 별명을 넣지 않고 기존에 있는 별명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뽑도록. 요거는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타이머 사용하실 거면 켜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놓으면 선생님께서 요 QR코드나 게임핀 번호, URL 같은 것을 학생에게 제공하시면 학생이 여기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게임핀 번호 보시면 860 해볼게요. 그러면 게임핀 번호 그럼 이제 친구들을 기다리거나 선생님의 진행 없이 혼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우린 아까 생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을 자기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시작. 네, 한 명만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시작되었죠. 자, 이렇게 하면 본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요거를 저장해 놨다가 챌린지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10일까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우승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과제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실시간 상호작용 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멘티미터랑 슬라이도는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멘티미터가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만 월 50명이라는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만약 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업하신다고 하면 슬라이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슬라이도의 최대 강점은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에서 바로 작업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선생님께서 수업하면서 멘티미터나 슬라이도 사이트를 다시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강점일 것 같고요. 카웃은 퀴즈쇼 형태로 정답이 있는 질문에 효과적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알아두시면 유용한 도구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필요한 도구들을 적절한 순간에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실시간 상호작용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PPT 제작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